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Efficient Lightweight Neural Network for Real-Time Remote PPG라는 주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선, 이성빈, 고다영, 심주영으로 승용여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대학원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여기 있는 그 주소로 이메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PPG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모트 PPG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PPG라는 것은 이 피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빛을 통과시켰을 때 혈류의 흐름이 우리 맥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부 안에 있는 혈류의 흐름을 빛을 쏴서 자세히 보면은 이 맥박의 신호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PPG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이런 접촉식 PPG와 다르게 최근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접촉식 PPG를 이용하지 않고 얼굴에 있는 그 모세혈관의 그 혈류의 흐름의 신호로부터 그 심박의 그 주기적인 변화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핸드크래프트 피처라고 하는 어떤 영상 처리 기법들을 사용해서 딥러닝이 아닌 방법으로도 이런 그 리모트 PPG를 우리가 많이 그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들이 주로 많은 연구들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 2D CNN과 3D CNN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2D CNN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그 딥러닝 방법으로 CNN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프레임별로 우리가 동영상은 프레임의 연속이기 때문에 각각 프레임별로 CNN을 수행하고 그 나온 아웃풋 값을 시계열에 따라서 아웃풋을 그냥 RNN에 넣던지 아니면은 또 다른 1D CNN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3D CNN이라고 해서 커널을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는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뭐 K by K의 사이즈를 가지는 커널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축에다가도 커널을 하나 더 차원을 늘려서 3D로 커널을 이제 3차원으로 움직이면서 컨볼루션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우리 프로젝트에서의 세 가지 컨트리뷰션은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D CNN 모델을 시각화해서 우리가 이 3D CNN 모델을 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고 두 번째로 다양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경량화를 위한 모델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 스펙트럴 로스라고 하는 이, 목적 함수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과거의 2D 기반의 CNN을 이용한 그런 방법 중에 2018년에 디피즈라는 논문이 ECCV에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이 논문은 그 어쨌든 시간에 관한 정보를 뽑기 위해서 각각의 그 near by frame 만약에 t라면 t 플러스 1에 있는 프레임 간의 그 차이를 구해서 그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차이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 이 두 개를 각각의 2D CNN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원래 이미지는 어느 부분에 있는 얼굴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어피어런스 모델에서 약간의 어텐션과 같은 개념으로 집중해서 보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 브랜치에서 입력으로 사용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차이에 각각의 프레임 바이 프레임의 차이에 그 값을 2D 씬은 마찬가지로 해서 그 결과를 각각의
시간별의 아웃풋에 최종 출력 값으로 이 PPG 신호를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어 왔고, 그 밖에도 다른 2D CNN 방법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2D CNN보다는 3D CNN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D CNN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피즈넷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피즈넷이라는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차원의 커널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맥스플링 같은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와 시간적인 정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통해서 여기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동영상을 입력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런 시계열의 그 벡터 값을 아웃풋에서 출력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작년에 발표됐던 펄스넷이라고 하는 모델은 2.5D CNN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밖에도 여기 있는 어텐션 로스라든지 HR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로스, 그러니까 스킨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로스라든지 PPG로부터 추출된 바로 직접적으로 이 PPG 신호를 예측하는 로스, 그 다음 PPG로부터 HR을 다시 예측해서, 그 HR이라고 하는 것은 PPG 신호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으면 그로부터 추출된 얼마나 심박이 빨리 뛰고 천천히 뛰고에 대한 결국 그 출력된 심박수의 값을 얘기하죠. 얘네들이 이 주기가 빠르면 HR 값이 높은 거고, 이 주기가 느리면 HR 값이 낮은 건데, 그 여러 가지 로스들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ST 컨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레이어의 어떤 기본 블락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어떤 레고 블락처럼 사용해서 최종 PPG 신호와 이제 HR 신호를 추출하고, 원래 2D CNN의 이 펄스넷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스피레이션 했던 논문이 이 1 플러스 2D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이 방법을 제안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CVPR 2018년에 발표가 됐고, 기존에 이렇게 타임,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윗사이트의 차원을 가진 3차원 커널을 이용한 컨볼루션의 어떤 계산에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적으로 컨볼루션하고 시간적으로는 이제 컨볼루션 하지 않고, 다음에는 시간적으로 컨볼루션하고 공간적으로 컨볼루션 하지 않는, 그래서 2차원과 여기는 1차원 CNN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이거에 2차원과 1차원 각각 공간과 시간의 컨볼루션을 한 번씩 해주는 걸 하나의 블락으로 하고, 이걸 이제 이 블락을 쌓아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ST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블락으로 사용하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3D CNN들은 성능은 좋지만 연산 속도가 느리고 파라미터 수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리얼타임 이피션트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하트레이트를 예측하는 일종의 딥러닝 학습 기반의 방법이 아닌 그냥 우리의 수동 피처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방법도 제안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뭐 스테이블셋, 바이카, PPG, 퓨어, MHNOB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성능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30프레임 per sec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기 있는 이 테이블에서 논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은 이 부분, 우리가 다룬 알고리즘은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는 페이드, 일단 우리도 마찬가지로 페이스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롭된 얼굴 이미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가 적용한 알고리즘이 이 부분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 이제 이 모델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PPG 추출하는 영역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실제로 주로 많은 시간들은 얼굴 페이스 디텍션
쪽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초에 30번의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로 이렇게 시간을 측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올해 지난달에 CVPR을 발표했던 이 논문을 보시면 라이트웨이트의 메소드를 또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프런스 타임을 2ms GPU에서, 그 다음 CPU에서는 20ms 정도로 기존에 있는 피즈넷의 모델의 경량화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리퀀시 기반의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 추가적인 컨트리뷰션을 적용해서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들어가는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128 by 128인데 이거의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RGB 또는 RGB 같이 이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색깔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YUV라고 하는 색깔의 어떤 다른 트랜스폼으로 변형된 그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것과, 다음에 128 by 128이 아닌 이런 RGB 또는 YUV에 있는 이 이미지를 8 by 8로 줄이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입력 이미지를 128에서 8 by 8로 줄였을 때 우리가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근데 채널 수는 거의 그대로, 이제 채널 수와 타임은 이런 식으로 16, 32, 64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이미지를 경량화해서 시간을 거의 10분의 1까지 줄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피즈넷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피즈넷 사용하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연속적인 이 구조를 거의 차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 대신 입력 사이즈를 8x8로 쭉 가져가다가 이제 1x1로 줄이는 그런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유사한 피즈넷과 유사한 커널 사이즈와 풀링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이 레이어 수는 지금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피즈넷에서 사용했던 그 레이어보다 뎁스가 조금 더 적은 그런 레이어를 사용해서 모델의 그 크기를 좀 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표를 보면 실제로 여기 정확도가 원래 기존에 있던 이 피즈넷에 있는 정확도 대비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은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이제 학습 파라미터를 지금 획기적으로 한 3분의 1로 줄였고, 그 다음에 GPU 시간을 거의 25분의 1 정도로 줄인 것, 그 CPU 시간도 비슷하게 많이 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피즈넷의 모델은 이런 식으로 먼저 오바이오, 시간적으로는 안 하고 공간적으로만 하는 컨볼루션을 먼저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걸 스템 레이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공간적으로만 컨볼루션 하는 인코더 1을 2번, 요런 블럭을 2번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시간적으로도 반으로 줄이고 공간적으로도 또 한 번 반으로 줄이는 인코더를 또 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이 컨버전 또 4번 하고, 마찬가지로 또 시간적으로 절반, 공간적으로 또 절반으로 줄인 것을 거치고 나서 또 이제 3D 컨버전을 2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4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다시 시간적으로 4배로 늘리는 이제 디코더 부분을 거쳐서 원래 만약에 128이 들어갔다면 시간축으로 4분의 1 했으니까 32가 됐다가 32를 다시 128로 늘리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아웃풋을 이제 1x1x1 커널을 통해서 공간적인 정보인데 특징 정보들을 다 모두 함축해서 128 차원으로 각각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128 차원이 거기에 각각 값이 하나씩 있어서 PPT 신호를 이렇게 복원하는 이러한 모델이 기본적인 피지넷의 모델이고, 그리고 이 각각 스템, 인코더, 그 다음에 디코더, 그 다음에 마지막 리그레션 헤드의 그 구조를 가질 때 우리가 실험해 봤을 때 이렇게 이 디코더에 있는 부분이 여러 개의 다른 채널을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시각화했을 때 상당히 많은 뉴런들이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거. 여기 보시면은 많은 값들이 겹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중복된 뉴런이 관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약간 리던던트한,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두 개로만의 뉴런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이제 채널이 여기서는 이렇게 64개로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뉴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코더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공간적으로도 중복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패턴들이 다른 채널에 나타나는 건, 채널이라는 것은 각각의 채널별로 어떤 다른 어떤 함축적인 그 추정된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스템 레이어에 있는 각각의 레이어들을 시간에 따라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중복된 뉴런들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템 레이어의 아까 5x5 커널을 우리가 필터를 시각화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필터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렉스넷이나 VG나 레지넷 같은 모델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특징의 패턴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미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필터가 학습이 되는데, 우리가 학습시킨 이 피즈넷에 있는 5x5 커널의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걸 봤을 때 이제 이러한 공간적인 패턴의 학습이 오히려 모바일 커널을 줬을 때 과다하게 많은 파라미터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채널의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템 레이어에 있는 컨볼루션의 그 커널의 사이즈를 줄였을 때 오히려 파라미터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성능이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이 RMS라는 것은 오차율인데 HR이 예측했을 때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L와 렐로 같이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를 비교해 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디코더 부분에서는 렐루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렐루를 사용하나 엘루를 사용하나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제거돼도 모델의 성능에는 아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비선형성을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 예정인데,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 수라든지 채널 수를 변경시켰을 때 또는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때 각각의 이제 인퍼런스 타임, 우리가 모델을 한번 돌릴 때 계산되는 시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경량함에 따라서 정확도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든지 HR 값을 예측하는 거의 성능을 잘 표현하는 값들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파라미터의 수, 이 모델 전체 파라미터 수도 함께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학습된 인코더가 실제로 시각화를 했을 때 이게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낸 평균 값을, 그 피처의 그 각각의 채널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뉴런에 있는 값들을 평균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미 이 뒤에 있는 디코더에서 우리가 심장박동을 예측하는 마지막 PPG 신호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봤을 때도 이런 주기적인 특성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주기적인 특성들이 공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이렇게 나타냄에 따라서 배추가 주기적인 공간적인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식으로 이게 채널 1과 채널 2를 각각 시각화해서 봤을 때 이쪽에는 볼에 있는 부분이 먼저
신호가 뜬 다음에 이마 부분이 뜨는 것을 각각의 채널이 일종의 어떤 얼굴에 있는 부분을 맡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당연히 혈류가 이제 심장부터 목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볼에 있는 신호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마가 뜨는 그런 흥미로운 점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측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그러니까 중간 레이어에서도 PPG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조적인 로스를 추가적으로 우리는 보통 헤드 부분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리그레션한 부분의 아웃풋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맞추도록 로스를 주고 있는데, 이 디코더라든지 인코더 부분에도 이러한 로스를 주어서 쉽게 PPG 패턴 학습하고 정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 레이어들은 이런 패턴을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각각에 딱 맞는 어떤 부분은 더 빨리 뜨고 어떤 부분은 늦게 뜨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적인 각각의 신호의 오프셋이 존재하는 것을 극복하고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PPG 신호를 로스로 주는 게 아니고, 이 PPG 신호를 맞추도록 로스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주기적인 신호에 대한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보게 되면 이 주기성에만 우리가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 주기가 어떤 주파수에서의 그 주기인지만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는 그런 어,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로스를 스펙트럴하게 주는, 그래서 보조적인 로스를 스펙트럴하게 주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 중에 선택해서 앞서 얘기했던 RMSE, MA라든지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속도의 변수들을 평가의 매트릭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최종 결과를 뽑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표를 작성하고, 그래서 그걸 작성하기 위한 실험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럴 로스를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